네, 죄송합니다. 탑5 키워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사우디로부터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는데요. 제가 이거 아침에 좀 봤어요. 근데 진짜로 미국만 6천억 달러를 벌고 사우디는 도대체 뭘 얻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멱살 잡은 수준이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결국 이 소식 하나가 전반적인 시장을 급등시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뭐 에너지, 뭐 안보, 뭐 국방, 기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었고, 사실 사우디가 무엇을 얻었냐라고 본다면 결국 미국과의 좀 긍정적인 관계, 사실 또 사우디도 결국에는 오일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AI를 키우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AI로 키우는 과정에서 사실 선택지가 미국 아니면 뭐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을 완벽하게 또 선택을 하기에는 많은 인프라나 많은 또 고급 칩들이 다 미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미국의 손을 잡고 조금 더 차기 어떤 AI 시장으로 나아가는 이런 선택을 좀 한 것으로 많이 보이고요. 또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원하면 얼마든지 또 그 기름값을 미친 듯이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공포감도 뭐 일부 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가서 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은 유가 내려버려서 너네 힘들게 할 텐데 괜찮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 또 사우디가 막 퍼주고 이렇게 됐군요.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워낙 또 두 가지 이해가 그래서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라면은 이제 AI. 네, 새로 이제 오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싶어하는 이 빈살만의 의도와 그리고 언제든지 오일을 공격할 수 있는 트럼프의 역량,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두 가지 의도가 이해가 잘 맞아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그 예전에 얘기했던 드릴 베이비 드릴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 일단 오늘 나왔던 이 건이 과거 얘기했던 큰 건이 이거였나요? 큰 건? 뭐 무역이 엄청난 아니었네. 거 하나 나올 엄청난 거죠. 거. 이 건이겠죠? 엄청난 게 사실 그 당시에는 무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원래 중동으로 가기 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중동으로 가기 전에 발표했던 것 중에 무역이 아닌 것 중에 사실 가장 큰 거는 헬스케어, 약이죠, 약가. 약가 인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약가 인하에 대해서도 시장 영향력이 컸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 사우디 얘기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서 이게 더 큰 거라고 그냥 해석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네, 일단 전체 6천억 달러 중에서 뭐 방산 부분만 사실 1,420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 외에도 뭐 AI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함께 이제 뭐 2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또 뭐 세일즈포스나 오라클 그리고 알파벳과 같은 기업들과 연합해서 기술 부분에 한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등 이미 그냥 부르는 숫자가 최소 100억 달러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AI 인프라를 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AI 인프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설치해 주는 거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가 정말 퍼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우디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대신에 어떻게 보면 또 투자를 하면 또 사실 일부 또 지분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 외에도 뭐 자체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볼트라던가 뭐 이런 자체 그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국부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또 그와 관련해서 지분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좀 기술과 관련된 추가적인 제휴도 사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나중에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이런 AI 공장이라고 하죠. 네, 결국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하고자 하는 해야죠, 네. 사우디도. 이런 의도가 있고 사실 이미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도 추가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네, 기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엔비디아 칩도 18,000개인가요? 네, 그거를 그렇죠. 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GB 300칩이죠. 예. 최고 성능 좋은 건데 그거를 그 정도 구입하면 한 7억 달러 며칠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을 밖에 이게 만약에 커지면 10배까지 커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간밤에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 올랐죠, 기업이. 그래요? 플러스 5% 올라갔죠, 5%. 5%면은 그렇게 오른 거 농담이고, 좋았는데 네. 이거는 그나마 단비죠, 단비. 왜냐면 계속 규정에 있다가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엔비디아 거는 이번 주까지 이어지지 않을 호재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또 다 이제 월말 되면은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다다음 주 5월 28일이죠. 예, 그러면은 엔비디아 얘기는 계속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조금 일찍 또 반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어쨌든 사우디 건이 그만큼 크게 시장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이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제 요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 내가 살아 했제. 네. 결국에 또 이렇게 증시가 워낙 좋은 모습 보이니까 더 오를 거다. 이거 말고 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오를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 아직도 할 수 있는 협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동 가서 첫날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일이랑 모레까지 하면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돈 많은 나라 다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 엔비디아 칩이 여기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이렇게 파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좀 더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 사실 서학개미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 미국 주식층에서 1위가 테슬라지만 2위가 엔비디아고요. 네. 또 엔비디아 투자 금액도 한 110억 달러로 야.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번 소식 여전히 정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냐? 물론 중동에서는 뭐 UAE나 카타르도 있지만 이 케빈 헤셋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앞으로도 한 25개국이랑 협상을 할 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며 이 긍정적인 소식들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돌아오면 어떤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 이제 또 사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제 기억으로 그날이거든요. 영국이랑 합의하면서 그렇죠. 예, 그날 되게 막 뭔가 대단한 거 발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아놓고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생각에 이제 또 주식 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계획들이 다 있으니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진전 있다 하는 발표를 믿고 싶어요 이제. 저는 이제 사고 싶어. 저는 이제 트럼프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진짜 그 약간의 이분이 협상에 진짜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진짜요. 이제는 사실 그렇게 욕을 했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뭐 욕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 연구원님 좀 기대 걸고 시장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조금 더 이제 기대를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간하고 얼라타이어여가지고 얼라타이어는 아니 이거 S&P 500 뭐 전고점 뚫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는 과거에 또 트럼프 일기 시절에도 사실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정도의 정말 높은 상승을 좀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에 거의 지금 다가서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4% 남았기 때문에 4%면 이틀만 가면 가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두 단계 가면 대단히 그렇죠. 좋겠지만. 근데 어제 보니까 S&P 500이 연간 그 수익률 기준으로는 플러스 돌파했더라고요. 돌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돌파를 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언제 사채가를 가는가를 조금 더 살펴볼 때가 아닌가. 벌써 사채가를. 진짜 다들 이렇게 웃음을 지을 수가 없네요. 하얀 이빨을 다들 이렇게 드러내놓고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바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엔비디아 얘기 저희가 방금 했잖아요. 3조 달러 클럽의 재진입 성공했습니다. 3조 달러 클럽, 시가총액 3조 달러가 어떤 종목들이 있죠? 네, 현재까지는 이제 세 종목이 있는데요. 원래는 1위였었지만 이제 약간 2위로 내려온 애플, 그리고 현재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이렇게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또 작년에는 한때 세계 1위까지 좀 찍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이 1위가 조금 더 뭐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많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제 좀 여러 가지 악재들과 약간의 너무나도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셀사이드 단에서 매번 실적이 나올 때마다 훨씬 더 높은 기준치를 제시하면서 사실 이미 월가에서 기준치를 제시를 했는데 자기 임의로 더 높은 기준치를 가지고 이제 내리꽂으면서 조금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드디어 다시 한번 이제 3조 달러 클럽에 재진입했습니다. 그 3조 달러 클럽에 재진입하는 뭐 1등 공신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사우디발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18,000개 아까 잠깐 부사장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액수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뭐 몇 억씩 하는 거잖아요. 네. 대충 뭐 한 얼마 되죠? 7억 달러에서 네, 10억 달러 사이가 예, 될 예, 것이다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막 엄청 크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과 같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트너십, 엔비디아가 발표한 파트너십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일단 GB300 칩 당연히 뭐 18,000개 판매를 했지만 그 외에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휴메인이 결국에는 이 물리 AI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를 위해서 뭐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통한 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등 추가적인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매출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결국에 이 시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지배적인 위치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써주는가인데 결국에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결국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식도 같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세계 3위지만 장중에는 한때 2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지금도 2위예요, 시간에서. 아, 시간에서 예, 다시 2위입니다. 올라와서. 예, 올라왔죠.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딱 일주일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보면 미국 말고 딴 데에서 팔기가 이게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을 계속 막으려고 하니까 젠슨 왕이 그거 가지고 아니 중국 막으면 안 된다고 막 읍소를 해도 계속 차단하려고 하고 막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라 오히려 돈 더 내게 하고 55억 달러. 예,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중국 한번 뚫리니까 이제 중동까지 뚫리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이 순식간에 2개가 엄청 큰 시장이 늘어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젠슨 자체가 가셨네, 직접. 가신 거를 미리 얘기했으면 샀을 텐데, 그죠? 아, 그렇죠. 중동에요? 예, 갔어요. 갔고 예. 머스크도 같이 갔다는. 맞아요. 네, 머스크도 지금 가 있죠. 그 두 분은 일단은 그냥 사진만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는 걸로 그니까요.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서 이제 엔비디아는 한숨 놓는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아, 그냥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그냥 단순히 뭐 그래픽 카드 팔았다, GPU 팔았다, 그리고 뭐 테슬라가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GPU 팔면은 거기서 이제 아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테슬라 입장에서도 스타링크 승인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스타링크 승인 받으면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고 뭐 로보택시까지 진출해서 뭔가 이제 또 다른 기지, 전진 기지처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가장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결국 엔비디아 반도체가 사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쿠다거든요. 그쵸. 네, 네. 결국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너무 쿠다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이 잡힐 수밖에 강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도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로봇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 뭐 로보틱스 이쪽을 얼마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건 다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의 엔비디아가 또 다시 어떤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보여줄지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시점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5월 28일 날 시점 발표할 때 전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그러네요. 가이던스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 시점을 짠 듯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채팅창에 AMD도 힘내라 하시는데 AMD도 긍정적인 소식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우디 쪽에서? 네, 이번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미국까지 이어지는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 네, 그래서 한 5년간 100억 달러 정도 네,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휴메이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시스템, 뭐 광섬유 연결 같이 조금 하드웨어 단을 주로 맡는다면 이제 AMD가 나머지에 들어가는 뭐 칩과 소프트웨어를 맡아가지고 좀 서로 분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까지 다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 리사수 CEO는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 글로벌 AI 인프라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하면서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자화자찬하는 굉장히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발표이기도 그럼요.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도 긍정적인 소식 발표하면서 네, 미국 전반적인 이 반도체 산업단에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예, 하루 만에 중동 간지 하루 만에 뭔가 진짜 약속이 이미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루 만에 발표가 나올 거면 반도체 AI 쪽에서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선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덕분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승 전환, 연간 수익률 상승 전환에 성공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약에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2025년 플러스로 마감하게 된다면 예. 역사상 네 번째로
연초 대비 15% 하락한 이후 상승한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해다, 뭐 본 적 없다, 막 이런 장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역대급이죠, 이거는 진짜. 네, 그래서 사실 진짜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네 번째인 이런 역사 속에 또 와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뭐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역사책이나 뭐 위인전 이런 거 보면서 역사의 순간들에 이런 대단한 일들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왔는데 나도 이때 살아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한 질문들이 주식을 뺀 분들이 다시 못 들어와요 지금. 어렵죠.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미국은 안 파는 거 정답인데 한 이번에 시장의 조정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다시 못한 게 아쉽다. 못한 게 아쉽다. 그 그러니까요. 말씀드립니다. 뭐 물론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분위기가 좋아질 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주식을 파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일인지를 입증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CPI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이 기다렸던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 이번에 CPI를 살펴보면은 사실 뭐 전년 대비 코어 CPI가 인라인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맨 처음에는 이제 장중에 CPI가 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뭐 S&P 500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주요 증시의 수치들이 순간적으로 증가를 했다가 근데 또 워낙 현재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약간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뭐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좀 소폭이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상승한 모습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일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CPI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를 그래도 좀 지웠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뭐 달러 하락하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금리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가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은. 결국에 어차피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 하락하게 되니까 그러면 위험 자산 좀 선호 쪽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10년물 금리가 좀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스카 베센트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시장이 좋아지면 또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못 갔잖아요. 하나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는 올라가는 당연한 거로 보이고 있고 저는 한 가지 놀란 게 CPI가 높게 나올 줄 알았더니 낮게 나왔고 이제는 금리 물가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시장에 단점이 없는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물가 인하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또 이 드미니미스 그래서 저가 제품들도 사실 관세가 또다시 인하 협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테무신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편 수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120%에서 54%로 감소하고 뭐 상업용 택배 수포도 한 145%에서 30%까지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왔네요. 네, 추가적인 관세가 인하가 또 예상이 되니까 당연히 이것이 또 물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좀 이 향후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계속해서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워낙 이렇게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누군가는 항상 이런 긍정적일 때 약간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꼭 있는데 또 제레미 시겔 이 교수께서 이번에 사실 관세 진짜 효과는 이번 CPI가 아니라 진짜로 오려면 한 6월, 7월쯤에는 가봐야 뭐 알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있었는데 뭐 관세 영향은 그래도 좀 단기적일 것 같고 또 연준이 너무 만약 순간적으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과잉 대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역시나 금리 인하는 좀 내려줄 때는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를 포함한 대다수의 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게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현상을 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내려가면서 경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걸 완전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꺾여버린 그런 상황이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었기 때문에 물가의 예상치 하회 역시 뭐 일각에서 이렇게 우려의 시선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요. 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경기 침체 위험을 낮췄다. 그리고 목표가를 인상했다. 목표가라는 게 아마 S&P 500의 전망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사실 굉장히 많은 IB와 그리고 여러 가지 리서치 펌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 위험이 정말 많이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당연히 경기 침체가 준 만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S&P 500 목표가를 인상을 했는데요. 그래야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동안 사실 올해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많은 IB에서 이미 목표가를 좀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먼저 대표적인 리서치 펌 중에 하나인 이 야데니 리서치에서는 이 목표가를 원래 기존에 6,000이었다가 6,500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인상을 했는데 500이나 높였네요. 네, 특히 결국에 이렇게 500을 높이게 된 이유는 원래 기존의 침체 위험 한 35%로 봤다가 지금 25%로 줄였고요. 네. 물론 이번에 이 S&P 500 목표가가 올리긴 했지만 사실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2025년 S&P 500의 목표가는 7,000입니다. 그래서 사실 7,000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올렸구나. 네, 조심스럽고 사실 더 가야 할 곳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슈들이 좀 잘 해결되고 원래 작년 말에 예상했던 뭐 AI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이 온다면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인상될 여지가 있다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야데니 리서치는 이와 함께 뭐 달러도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낙관을 했기 때문에 달러,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 상승 말고도 달러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IB죠.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목표가를 기존 5,900에서 6,100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제 물론 이 6,100이지만 사실 골드만삭스도 작년 연말에 혹은 이제 올해 연초까지 예상했던 이 S&P 500 6,500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네요. 앞으로도 갈 이런 좀 버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침체 위험도 기존 45%에서 35%로 인하하는 등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시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제가 보니까 조금 약간 얄미운 게 최초에 발표한 6,500, 그 다음에 5,700, 그 다음에 5,900, 6,100이라서 맞출 때까지 계속 아니 그러니까 나와요, 이건.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뭐 증권가 뭐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하도 이거 수정을 많이 하고 못 맞히니까 그리고 뭐 박스를 막 2,400에서 2,800 막 이런 식으로 제시하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건데 근데 역으로 그렇게 또 이해를 해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골드만삭스가. 근데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 너무 급하게 움직이니까 따라온 거네요. 그러니까 전망이 아니고 그냥 따라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따라잡기 뭐 골드만삭스도 힘든 거죠. 사실 이렇게 바꾼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도 처음 겪는 어떤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야데니도 최초에 7,000, 다음에 6,400, 6,000, 6,500이기 때문에 4번을 조정했어요 지금. 야데니도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만큼 어려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뭐 나쁜 건 없잖아요. 나쁜 건 없죠. 그렇죠. 저가 유일하게 나빴던 부분 이거였는데 이것까지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진짜 시장은 나쁠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제 딱 얘기하셨던 그렇죠. 게 어제 얘기했죠. 골드만삭스가 침체 위험만 낮춰놓고 목표치 S&P 500 전망치를 올린 데가 없다 했는데 저도 어제 밤에 그냥 기사 이렇게 서치하다가 골드만이 바로 올렸더라고요. 도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IB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이외에 뭐 바클레이스, JP모건도 의견을 조금 바꾼 게 있었나 봐요. 네, 바클레이스도 결국에 특히 침체와 관련해서 그냥 아예 뭐 침체 위험은 없을 것 같다. 아예 없대요? 네, 아예 없을 것 같다라고. 시원하네. 너무 시원하고 또 JP모건은 사실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60%에서 50%보다 미만으로 그냥 50%보다 아래다 정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60이라는 사실 과반 이상에서 과반 이하로 내려간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50% 미만은 또 뭐예요? 그냥 뭐 45면 45, 뭐 40이면 50% 미만. 다들 좀 조심스러움이 느껴지긴 하네요. 네,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급변했던 이유도 트럼프 때문이고 또 급락했던 이유도 트럼프 때문이니까 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을 그렇죠. 예. 완벽하게 또 바꿀 수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충분히 저희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아이비들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침체와 관련해서 뭐 영국의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만약 관세율이 지금 현재 15%가 유효 관세율이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분명 대공황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치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절인 한 27%로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낮기 때문에 분명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가 한 GDP 같은 경우는 3% 미만 정도로 그래도 충분히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 이어졌고요. 네. 다만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잘 나갈 때 누군가 한 명은 브레이크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UBS가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니 다운그레이드? 네, 투자 의견이 원래 좀 증시가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UBS가 이제 지금은 중립으로 이렇게 낮췄고요. 오? 근데 중립으로 낮춘 이유가 결국에는 최근에 S&P 500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냥 자신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신중하자는 의미에서 네. 낮췄다라고 했고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증시가 긍정적인 모멘텀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네. 부정하지 않고 긍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좀 조심스러워진 의견 정도다. 그냥 시장에서 누군가 한 명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다. 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BS 의견 어떻게 이럴 생각하십니까? 때 반응 있잖아요. 네. 웁스. 와, 옵스네요. UBS가 네. 그래서 UBS예요. 네. 약간 시장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뭔가 혼자 아니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좋아해서 저는 별명이 웁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조금 뒤처진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약간 지금하고 안 맞는 얘기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그레이드는 조금 오버한 것 같기는 오버한 하네요. 것 같죠. 예. 아마 본인들의 그 조회수 급증 그런 게 아닌가. 유튜브 좋아하는구나 예, 예. UBS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현금을 쓸 때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현금은 내려갔을 때 사는 거지.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따라가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뭐 그런 맥락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 어차피 또 이렇게 누군가는 항상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예. 저점에 사야 한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네, 그렇지만 또 사실 미국 주식의 매력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그냥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면은 꾸준히 또 오른다는 것이 미국 주식의 매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매력을 봤을 때는 또 너무 이제 안 샀다가 또 너무 크게 후회를 하셔가지고 네. 너무 위에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그냥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계속해서 지금 그 실적 같은 거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DCA 같은 방식으로 혹시나 굉장히 투자하실 때 겁이 나신다면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달러 또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이럴 때 안 사면 또 언제 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미국 증시의 메리트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확인을 가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미뤄진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저희가 오프닝 얘기할 때 굳이 뭐 조금 아쉬운 거 하나 찾자면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더 미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또 미뤄졌다는 건가요? 네, 이제 원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처음에 연초까지만 해도 뭐 5월쯤에는 뭐 금리 인하 막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사실 그렇죠. 6월로 밀리고 예.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이제 9월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먼저 시장의 전체적인 생각을 바라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아마 9월 첫 금리 인하는 9월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금리 인하 횟수도 한 2회 정도로 이제 시장이 원래 그 전에 예상했던 뭐 3회라던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그러네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부사장님도 꾸준히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금리 인하할 명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명분이 없죠. 네. 없고 저가 생각해도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많이 물가가 다운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4번 안 되고
작년에 7번이었거든요. 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CME는 높지만 결국은 없다.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CME도 어느새 6월도 뭐 90%가 동결이 돼 버렸고, 7월도 거의 60% 넘게 지금 동결 의견이 우세해졌더라고요. CME는 참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반기에는 진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안 하면 오히려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니까 뭐 크게 나쁘게 받아들일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아이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한번 체크해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사실 굉장히 많은 IB들이 아까 봤던 이 CME 페드워치는 기본적으로 이 채권 트레이더들이 주로 예상을 하는 거라면 IB들은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원래 골드만삭스도 분명 2025년에 처음에는 3회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예. 이번에 1회 인하로 변경을 했고요. 그 1회 인하 시점도 9월이 아니라 12월에 첫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2월. 예.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도이치뱅크, 바클레이스, JP 모건까지 모두 다 지금 12월이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는 한 7월이랑 9월에 각각 1회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의견 부정적으로 바꿨고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물론 기존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 1회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시점은 9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9월이 아니라 12월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IB들은 이제는 12월에 한 번 정도 하면 거의 충분하다.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아예 그 아까 이야기했던 야덴이 그쪽에서는 아예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강경한 발언이 있었던 게 이제 야데니 리서치인데요. 네. 올해 금리 인하 정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경제도 사실 좋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또 남아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와 반대로 그래도 가장 좀 긍정적이었던 IB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시티가 원래 기존에 6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7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경했는데도 7월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시티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1월까지 한 거의 매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간 1월까지 한 125bp 네. 이 정도로 예상을 했을 만큼 좀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네, 조금 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미국은 이렇게 보면 의견이 진짜 다양해요. 우리가 뭐 대세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다르게 타는 그런 아이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일 빠른 게 CT에서 7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점점 늦어지면 12월까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뭐 별말 없나요? 불편해할 것 같은데 또. 트럼프는 역시나 지금 굉장히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외 순방 나가서 네. 증시 살릴 수 있는 많은 것들 해오고 있고 네.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낮아졌는데 네. 자꾸 전망은 뒤로 가니까 야 사우디 가서도 이걸 써요? 굉장히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하드워커. 그래서 뭐 원유 가격도 자신이 줄여줘, 뭐 약간 의약품 가격도 줄이려고 해, 다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데 네. 왜 파월은 금리 인하 안 하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금리 인하를 좀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분명히 사실 뭐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분명 네.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시장에는 부정적으로도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용히 이렇게 해외에서 협상 잘 해가지고 긍정적인 소식만 좀 가져오고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는 글을 좀 줄이는 게 훨씬 더 증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라이크 유럽 앤 차이나인데 유럽 차이나는 경제가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망가졌는데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이걸 같이 비교할지 웃기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그냥 코너 속의 예, 코너 그냥 같은 코너 느낌으로 뭐 그냥 생각해요. 의미 없이, 예. 트럼프가 무슨 말 했나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보는. 자, 여기까지 저희 키워드 탑5 달려봤는데요.